후루룩 후루룩 소리만 들어도 입맛이 확 도는 분들 계시죠? 네, 바로 국수입니다.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희스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가늘고 긴 인생살이처럼 오랫동안 우리 곁을 지켜온 만만한 한 끼. 찬바람이 불면 뜨끈한 국수 한 그릇 생각나실 듯 싶은데요. 이 국수를 찾아 좀 특별한 여정에 나섰습니다. 코리안 누들로드라고 할까요? 구수한 면발을 따라 떠난 국수 기행. 오늘은 먼저 경상도로 떠나보겠습니다. 국수는 전국 어디에서나 있는 흔한 음식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토속국수 하나쯤 있기 마련인데요. 그중 국수 문화가 가장 발달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 바로 경상도입니다. 네, 첫걸음은 대구에 내딛었습니다. 대구는 전국에서 국수 소비량이 가장 많은 도시라고 하죠. 밥보다 국수를 즐겨 먹는 그야말로 국수의 도시입니다. 여기가 뭐 섬유로 유명한 대구의 서문시장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섬유의 면모가 가득했던 대구. 근데 또 섬유보다는 또 하나 재밌는 국수.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선 칼국수, 비빔국수, 수제비 뭐 이런 종류가 많은 골목을 좀 찾아가는 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때 대구가 섬유의 도시로 불리던 시절 전국 최대 의류와 토목시장으로 유명했던 곳인데요. 지금 그 자리를 실처럼 가늘고 긴 국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긴 그 뭡니까 그게? 칼국수. 역시 칼국수가 선호가 진상하네. 네. 그게 칼국수 한 것이 얼마요? 2,500원. 왜 유명해요? 일단 가격도 싸고요. 양도 많이 주고 부담이 없으니까 많이 드세요. 2,500원으로 한 끼가 거뜬해지니 주머니 사정 어려운 사람들에겐 이만한 게 없습니다. 크고 작은 국수 가게가 모두 300여 곳. 아예 국수거리라는 이름까지 생겼습니다. 처음 시작은 시장의 좁은 뒷골목에서였답니다. 그때가 60년대 후반쯤이라고 하니 벌써 50년이 가까워지는데요. 여전히 반죽을 미는 손길이 종일 분주합니다. 아, 지금 미루신 거예요? 예. 네. 이게 그냥 지금 어디에요? 밀가루 반죽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예, 있어요. 그럼 뚝 띄워서 그냥 하시는 거구만. 아니, 밀가루를 전부 반죽해서 치대가지고 예. 9,900번 9,900번? 9,900번 치대가지고 9,900번을 칼질합니다. 한 포에 20kg. 그냥 선생님 노하우는 9,900번. 예, 맞습니다. 그냥 9,900번의 손맛. 예. 그러니까 기계화가 되어 있지만은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어머니가 이걸 손으로 하라고 해서 끝까지 하고 정성이 있습니다. 들어간 예, 손맛을 예. 보시라 이거예요. 예. 어머니에게서 맛을 내는 비법도 갑오처럼 물려받았는데 가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멸치와 다시마로 국물을 낸다는 점입니다. 반죽을 눌러 만든다고 해서 이 지역에선 누른국수라고 부르더군요. 국수를 누룽국수를 했어요. 경남 지방에서는 이 칼국수 소리 안 했지. 그러다 보니까 누룽국수 하면은 이
국수물에 끓여가지고 호박썰 있고 감자썰 있고 바로 즉석에서 끓여주는 게 누룽국수가 전통이 내려왔는데 경남지방, 영남지방에서는. 진한 멸치 국물에 채소를 듬뿍 넣어 끓인 경상도식 칼국수가 누른국수입니다. 정신없이 국수를 빼다가도 문이 열릴 때마다 인사하네. 어서 오쇼 어서 오쇼 이쪽으로 자리 내드려요. 바빠요 국수 빨리 줘요. 배고픈 얼굴 나기 같은데. 맞습니다. 네. 아이고, 푸짐하게 주셨네. 네. 맨발이 꼬들꼬들하니 좋을 겁니다. 짜지도 맵지도 달지도 않고 그냥 구수한 맛이 그 형용사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맛. 이런 맛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후후 불어가며 매운 고추를 반찬 삼아 먹으면 한겨울에도 땀이 절로 납니다. 국수 많이 먹게 여름에 잘 냉면보다도 우리는 더 국수 더 좋아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 다음으로 많이 먹는 게 밀입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밀 농사가 흔하지만은 않죠. 그래도 방학 때면 찾아오는 손주들을 위해 할머니는 꼭 밀가루만큼은 챙겨둡니다. 지금 밀가루에 섞고 계신 게 막걸리인데요. 이 막걸리 반죽에 삶은 옥수수 알갱이를 넉넉하게 넣어주어 할머니식 간식을 만드신답니다. 이걸 아들 왔다고 이게 설득해가지고 이래 몰라고. 시큼한 막걸리 냄새와 함께 반죽이 하얗게 부풀어 오르면 아이들 마음도 취한 듯 설레곤 했습니다. 술떡지는 냄새라도 맡으려 아궁이 곁을 서성대기도 했습니다. 쌀밥 먹는 게 소원이던 시절에도 어머니가 국수를 미는 날은 참 반가웠습니다. 한 번 더 미나 한 사람 먹고 더 나온다. 얇은 맛이. 얇으면 더 많거든. 옛날에는 대청마루에서 엄마가 이거보다 훨씬 긴 홍두깨로 밀면은 엄청 컸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니고 오늘 겨울이라 잘 안 밀리는데 마루에서 밀면은 굉장히 컸어요. 어머니가 국수를 썰면 아이들은 그 옆에 딱 붙어 앉아 있곤 했는데요. 자, 이것도 들어가라. 예. 네, 바로 요걸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꼬랑대기 맛있겠지? 끼부는 거는 막 그 한번. 국수를 썰고 남은 자투리, 국수꼬레이입니다. 국수 미는 날이면 아이들은 꼬레이 굽느라 손이며 얼굴이 검댕이로 얼룩지곤 했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지? 옛날에 엄마 옆에 서서 구경하다가 꼬랑지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그럼 얼른 받아서 구워서 먹으면 최고죠. 변변한 간식거리가 없던 그 시절, 잘 구워진 국수꼬레이는 국수하는 날의 횡재였습니다. 요즘 아이들 입맛엔 어떨까요? 고소하기는 한데 너무 싱거워요. 피자랑 비교하면 어때? 비교 못하겠어요. 담백하고도 맛있지. 그래도 피자는 너무 맛있어요. 참 솔직하지요. 그새 술떡이 다 쪄진 모양입니다. 이 술떡만큼은 아이들 입맛에도 제법 맞을 것 같은데요. 빵처럼 부드러워 술빵이라고 하죠. 시큼하면서도 달짝지근한 것이
추억 때문에 더 맛있는 별식입니다. 술떡은 이렇게 커다랗게 쪄서 뜨끈뜨끈할 때 손으로 뜯어 먹어야 제맛이죠. 자식들 입에 맛난 음식 넣어주는 이 맛에 어머니는 늙는 줄도 모르고 사셨습니다. 여름에는 호박을 하는데 요새는 호박이 자연에 가면 있지만 뭐 집에서 언제 없거든. 그런데 이제 무시하면 돼요. 무시. 칼국수는 면발도 중요하지만 국물이 맛을 좌우하는 법이죠. 멸치 육수에 계절마다 호박, 배추, 아욱, 시금치 같은 제철 채소를 넣어 시원한 맛을 더합니다. 국수가 먹기는 쉬운데 만드는 과정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바지런한 손에 금세 칼국수 한 솥이 끓여졌습니다. 김장 끝내까 뭐 냈고. 김장김치. 땅속에 묻어둔 항아리에는 김장김치가 아주 잘 익었네요. 금방 꺼내서 얼은 김장김치 하나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국수만큼은 어머니 손맛이라야 제맛이 납니다. 쉰이 훌쩍 넘은 두 딸들은 몸이 아프거나 고단할 때면 이 칼국수부터 생각이 난답니다. 어머니 손맛은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해 국수 미는 날이면 한바탕 동네 잔치가 벌어지곤 했답니다. 나고 싶었는데. 아니 동굴이 나오고 한 번도 안 했단 말이니까 그래. 저거 대문을 안 닫아놨거든요. 열어놓고 있으면 이제 사람 보이면 뭐 동세야 오너라 뭐 또 아지뱀녀 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불러가. 이래 우리 먹는 대로 이래만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그게 좋아가. 그래 손님이 많이 왔어요. 국수가 생각나는 날이 있습니다. 눈비 내리는 궂은 날, 찬바람이 옷 속을 파고들면 고단한 하루에 입안이 깔깔해진 세상의 모든 자식들은 어머니가 끓여주는 국수 한 그릇이 간절해집니다. 어머니 손맛은 아니지만 대구 사람들 입맛을 책임져주는 특별한 국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구레 국수입니다. 소그레가 소에서 가죽하고 살하고 그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걸 쳐내야만 국 만들고 이런 거 다 하는 거라. 조선 시대부터 대구에는 큰 규모의 우시장이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소의 부산물들이 장터의 음식 재료로 사용되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소의 껍질과 고기 사이에 붙어있는 부위인 수구레입니다. 길 까는 사람도 이거 벌벌 끓으면 그냥 못 가지, 못 지내가요. 안 그러면 먹어야 지내가지. 어떤 사람은 이거 하루 안 먹으면 한때 그냥 지나가면 안 먹으면 그날 못 먹고 가면은 집에 가면 병 난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먹고 싶어서 그 생각이 나서 그리고 몇 시간이나 밥을 넣어서 국밥으로 먹어도 되지만 제맛을 느끼려면 국수를 말아 먹어야 한답니다. 신선한 선지와 쫄깃한 수구레가 매운 양념과 어우러져 얼큰하게 끓습니다. 양념이 면발에 배이도록 국물을 부었다 따라내기를 여러 번 반복해 담아내면 칼칼한 맛에 씹을수록 구수한 맛이 나는 수구레 국수입니다.
대구에는 소의 부산물을 이용한 따로 국밥과 육개장도 유명한데요. 국밥과 육개장도 모두 국수를 말아먹곤 한답니다. 대구 사람들의 국수 사랑이 대단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대구 사람들이 유난히 국수를 즐겨 먹게 된 걸까요? 궁금해집니다. 우선 대구와 국수의 인연을 조금은 짐작해 볼 만한 한 장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이 처음 가게를 열고 영업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 미니어처를 보니까요, 아주 조그만 가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1938년 그 일제 강점기였는데 당시 주력 상품이 제면 제본, 그러니까 바로 국수와 한 기업을 성장시킨 밑거름이 되었다고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감회가 있습니다. 물산의 중심지였던 대구는 제본 제면 기술이 가장 먼저 도입된 곳입니다. 삼성 상회가 국수를 선보인 것이 38년. 그보다 5년 먼저 문을 연 풍국면은 아직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닭표, 서표 등 대구산 국수들이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면서 대구 국수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대구가 일반 저희들 근대화를 이끄는 어떤 견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수 같은 경우에도 제본 설비라든지 제면기 등이 대구가 제일 먼저 도입이 돼 있죠. 국수를 건조시키는데 가장 키포인트가 날씨입니다. 그래서 요 일조량이 풍부한 관계로 대구가 국수 어떤 건조시키는 데는 최적의 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방 후 대구에는 국수 공장들이 앞다투어 문을 열었고 80년대까지 전국 국수 시장의 절반 이상을 독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부족한 쌀 대신 밀가루 음식을 먹도록 분식 장려 운동이 벌어진 것도 한 몫을 했는데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던 국수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비교적 옛날 건물이 좀 모습이 보이는 동네입니다. 라면에 그 자리를 내어주면서 국수의 위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진상회. 아유, 30년 전통. 동네마다 하나씩 있던 국수 공장들도 이제는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아이고, 밀가루. 이게 이제 하얀 밀가루에다가 이 국수빨이 굉장히 가느네요. 그리고 이 포장지가 이게 옛날 포장지인데 어떻게 이런 게 있나. 아유, 참 추억 없이 못 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제가 구경 좀 했습니다. 30년 됐어요, 이 집이? 너무 1975년에 처음 문을 연 이곳은 대구에 남았다는 세 곳 중 하나입니다. 국수 뽑는 기계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겠다 싶어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또 만만한 게 아니었다는군요. 아들은 너희가 되고 하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게 하려고 하니 할 게 없고 기술이 있어야지 그때는. 그러고 이제 다리 이제 복식 비행기는 이제 한번 해볼까 싶어가 이제 이래 빼는 집에 가가지고 이래 놀봐보고 왔는데 아무 빼도 안 되는 게라 툭 놀자보고 뭐 이거 노라 많이 벌리기는 술 흘러보고 잼에 벌리기는 너무 딱 찡기가 놀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 기라. 그러고 이제 이걸 차츰 하는 기라 하면 되는 기라 이제 그때부터 되는 기. 수동식 기계라 다루기도 어렵고 자칫 위험할 수도 있어 늘 긴장을 해야 했답니다. 와, 좀 이렇게 저렇게 잡고 손이 빨라야 되겠네. 사람의 손길이 여러 번 가야 하니 수고롭기는 해도 덕분에 집에서 만든 것처럼 더 찰지고 쫄깃한 면발이 만들어집니다. 홍두깨로 누르는 식으로 계속 자꾸 눌러줘. 한번 들어가면 요거 들어가면 한 번 더 올라오면 돼. 한 번 더 올라가요?
뭐든 쉽게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이 면발이 빠져나오면 끊어지지 않게 재빨리 대나무를 걸어 말려야 하는데요.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거는 게 전부 대나무로 오는 거구만. 150개입니다. 150개. 그 나도 한번 해볼 수 없지, 이렇게 자르는 거. 그거 재밌겠는데? 이쪽 끝에 들고 저쪽 끝에 놔두고. 안 돼, 난 못해. 여기서부터 그냥 그게 감이 있어야 돼, 이렇게. 아, 옛날 생각납니다, 이거. 요즘 큰 공장에선 빨리 말리느라 열풍을 이용하는데 이곳에선 여전히 선풍기 바람만 이용해 자연 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아야 맞잖아. 열포도 팔고 뭐. 아유, 정스러워라, 이게. 아, 이게 하프 같아, 하프. 먹는 하프, 그죠? 예. 참 정스러운 음식이에요, 이게. 바람과 햇빛 그리고 수백 번의 손길이 만들어낸 시간의 음식입니다. 그렇지. 자식들 쌀밥 먹여 키우겠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정작 끼니의 대부분은 국수였습니다. 국수라는 음식 자체보다는 그 어머니께서 해주신 그때 그 기분이나 느낌 그런 것이 좋아서 재단 보지가 많이 먹어도 국수가 질리지 않고 지금도 많이 먹고 있어요. 함께 국수 공장을 시작했던 남편은 통 일의 재미를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무거운 밀가루 포대와 덜컹거리는 국수틀에 매달려 살아온 어머니는 평생 국수 먹고 싶다 소리 한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국수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늘 국수로 상을 차리곤 했습니다. 그중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비빔국수입니다. 고추장 하나만 있으면 뚝딱 만들어내던 새콤달콤한 비빔국수도 바쁠 때면 고명도 없이 맹물에 간장만 넣고 끓여주시던 잔치국수도 어머니가 만들면 참 맛있었습니다. 경상도에선 국수를 먹을 때 돼지고기 수육을 함께 상에 올린다고 합니다. 국수만으로는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김치로 돼지 수육을 한 점 싸서 국수와 함께 먹으면 맛으로는 최고의 궁합이라고 하네요. 어머니 국수 장사하실 때. 국수라면 진저리가 난다던 어머니도 요즘은 먹을만 하시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신 거겠죠. 나는 돈 꾸러 갈 데도 없고 육아하면 애들 공부도 못 시키고 나는 이게 천직이야요. 하늘 주는 복인데 왜 이걸 안 하려고 하느냐고. 아이고 네가 없으시나 애들 공부도 못 시키고 내가 살아나가는데 힘들었을 텐데 네가 그래 잘 팔려주고 그 국시는 찌단하게 정이 있어가 그래 손님도 많이 오고 좋고 좋다. 내가 국시가 좋다 이간다. 예, 그게 가난한 어머니들에게 밥이 아닌 국수는 늘 미안한 한 끼였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잔치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잔치국수란 말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국수가 처음 기록된 고려도경을 보면 사신을 대접하는 음식 중 첫선에 꼽는 것이 국수였습니다.
그런데 밀은 수입해야 할 만큼 부족했기 때문에 큰 잔치 때만 먹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국수는 제사상에도 빠지지 않고 올랐습니다. 긴 면발이 장수와 인연을 뜻한다고 해서 관원상제에 큰일을 치를 때 필수 음식으로 쓰였는데요. 이렇게 처음엔 국수가 귀한 잔치 음식이었던 거죠. 결혼식 때 너 국수 언제 먹여줄래 할 정도로 결혼식 때 의례에 빠지지 않는 것이 국수였고, 또 명이 길다는 의미에서 이런 회갑 때라든가 이런 때 국수를 대접하고 이렇게 했죠. 밀가루는 귀한 가루라 해서 진가루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대신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해 면을 만들곤 했는데요. 고기를 가늘게 썰어 메밀가루를 묻혀 삶아낸 육면이 있었습니다. 밀가루가 고기보다 더 대접받던 시절의 국수입니다. 녹두 녹말가루를 익혀 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녹말을 물에 풀어 얇게 펼친 후 중탕을 하여 익히면 말갛게 묵처럼 되는데요. 이것을 가늘게 썰어 오미자물에 띄웁니다. 책면, 장면, 화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주로 봄꽃이 필 무렵 즐겨 먹던 국수입니다. 메밀쌀로 밥을 지어 국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밥알이 서로 붙지 않게 녹말가루를 씌워 면을 만들었는데요. 알알이 진주처럼 생겼다고 해서 진주면이라고 불렀습니다. 문헌에 기록된 국수 종류가 무려 2,000가지가 된다죠. 부족함 덕분에 오히려 다양한 국수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밀 자체가 귀했으니 양반이라도 국수를 아무 때나 쉽게 만들어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손님이 찾아오면 국수가 상에 오르곤 했는데요. 안동의 한 종가에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손님 접대용 국수가 하나 있습니다. 육수는 소 양진머리를 이용해 맑게 끓여서 사용합니다. 귀한 손님 오실 때는 양진머리로 미리 이제 육수를 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참 여름에는 차게 식히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그렇게 대접하죠. 멸치로 육수를 내기 시작한 건 일제 강점기부터라고 하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육고기가 아니면 채소를 이용해 육수를 냈다고 합니다. 형님, 이거 썰이. 국수는 면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24세 풍산유씨 가문으로 시집온 종부에게 시어머니는 제일 먼저 낡은 안반과 홍두깨부터 물려주셨답니다. 누구도 묻는데 형님한테. 이건 몇 백년 됐습니다. 우리 집에 뭐 이 집하고 거의 뭐 나이가 뭐 안 되겠습니까? 네, 이거 완전 오래된 겁니다. 밀가루와 콩가루를 7대3의 비율로 섞어 반죽을 하는 것도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비법입니다. 바로 쏠라고. 비지금 향이 안 날라까? 일단 썰어놓고 가겠습니다. 반죽은 종이장처럼 얇아질 때까지 수십 번을 반복해서 밀어야 합니다.
안방과 홍두깨가 길면 길수록 더 얇은 국숫가락을 얻을 수 있다는데요. 바닥에 글씨가 비칠 정도로 얇게 밀어야 한다니 보통 정성으로는 엄두도 못 낼 것 같습니다. 손님 대접하는 거니까 참 곱게 해서 정성을 들여서 그 예쁘고 또 맛도 있고요. 면은 최대한 가늘게 썰어야 합니다. 면발의 굵기가 솜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곤 했다죠. 종갓집 며느리들에게 국수 미는 일은 수행처럼 여겨지곤 했습니다. 면은 삶은 즉시 건져 찬물에 헹구어 냅니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 건진국수인데요. 흔히 안동국시라고 하는 게 이 건진국수입니다. 면 위에는 음양의 조화를 뜻하는 오방색의 고명을 얹고 마지막엔 맑은 고기 육수를 붓습니다. 면발이 쫄깃하고 국물 맛이 깔끔한 건진국수는 모양새 하나까지 정성을 들입니다. 육수를 내고 남은 양진머리를 수육으로 썰어 상에 올리고 국수와 함께 먹는 음식도 격식을 갖춰 차려냅니다. 국수는 이렇게 극진한 정성을 표현하는 음식이었는데요. 이 귀한 음식이 어떻게 평범한 서민들 밥상에 오르기 시작한 걸까요? 일제강점기 제면기가 보급되자 국수는 빠르게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반도를 뿌리채 뒤흔든 전쟁은 사람들을 나무로 내몰았고 폐허 위에 살아남아야 했던 사람들에게 원조라는 이름의 값싼 밀가루가 주어졌습니다. 전쟁과 원조,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마지막 보루였던 부산에는 피난민들로 넘쳐났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들어 돗대기 시장이라고 불렸던 국제시장에서는 부산 별미가 총출동한 먹자 골목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쟁 세대들이 하나둘 떠나고 더 이상 옛 모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들을 간직한 음식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비빔당면입니다. (50년대) 부산에는 당면 공장이 많았답니다. 국수보다 오히려 값이 더 쌌다고 하는데요. 시장엔 당면으로 잡채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당면을 간장이 아닌 매운 고춧가루 양념에 비벼 만든 독특한 국수가 등장을 했는데 인기가 대단했답니다. 이런 뭐 가져다 먹는 음식도 그렇잖아. 아무거나 맛 없잖아. 정성을 들여서 해야 맛있지. 이보는 데서 많이 먹었어요. 이보는 데는 얼큰한 개운한 걸 좋아하거든. 이 느끼한 거 싫다고. 이보는들이 또 피어나서 살기 때문에 장사하면서 이걸 먹는 거라.
시장 바닥을 부지런히 누비던 어머니는 중풍으로 몸이 불편해지면서 아들 내외에게 가게를 넘겨주었습니다. 요즘은 부산 별미로 유명해진 이 비빔당면은 국제시장 사람들의 고단한 추억이 담긴 음식입니다. 똑같은 하나 틀린 거 없어. 맛이 똑같이. 똑같죠. 그대로 배웠는데. 그래도 나는 먹어보면 엄마가 하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지도해도 내가 어릴 때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내 엄마 따라다녔잖아 학교. 그때 나 학교 공부가 흥미가 없어. 엄마 따라다녔다. 내가 따라했네요. 어머니가 이제 길에 장사하는 걸 보니까는 내 마음이 안 편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학교만 갔다 오면 주전자 들고 밖에서 두 개 들고 엄마 따라다니는 거야. 당신 기억나지? 네. 어머님이 해국수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해국수 만들어 드리려고. 당면국수보다 먼저 만들어 팔았다는 것이 회국수였답니다. 새콤하게 비빈 국수 위에 가오리 회를 얹은 회국수는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국수라고 하시죠. 아, 이거 많은. 당면이든 국수든 어머니의 손을 거치면 맛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어머니의 손을 아들과 며느리가 대신합니다. 그렇게 한 세대가 가고 음식에 대한 기억도 조금씩 달라지겠죠. 전쟁이 끝난 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맨몸으로 낯선 땅에 남았습니다. 악착같이 살아남느라 고향 그리워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음식만큼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금화군 38선 바로 아래 고향을 두고 피난 내려온 이 삼남매도 그랬습니다. 결혼 나와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유, 저는 2살 때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기가 1953년도 일사후대 때 내려왔어요. 예, 그때는 여기가 전부 다 외정시대 때 소마읍간입니다. 우리도 수호가 나오면 한 2평 될까? 그런 데다가 가만히 패가지고 어디 깔고 어디 계세요? 그래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부산 와가지고 쓰레기통 박스 2개 놔놓고 한 장인 과자, 한 장인 사탕 놓고 10원에 몇 개, 10원에 몇 개 하고 이렇게 팔고 그랬어요. 오빠가 사다 주면 나는 10원에 2개요, 2개 한 3개 내가 팔았어요. 팔고 우리 애는 옛날 그 샘비가 학교 잡던 다니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집에 있었는데 이런 집에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집이 다 날아가고 그래도 안 죽었어요. 유상모 씨의 할머니가 처음 만들었다는 밀면은 밀가루로 만든 냉면. 그러니까 냉면의 사촌쯤 되는 음식입니다. 밀가루와 전분가루를 섞어 면을 만드는데요. 원래는 냉면을 만들려고 했었답니다. 고향 함경도에서 먹던 그 맛을 잊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메밀가루를 구하기 어려워 싼 밀가루가 대신 사용됐다고 합니다. 피난민들 와는 밀가루를 100억을 줬어요. 그 100억을 줘가지고 이걸 갖다가 면을 만들어주면 안 되겠나 하면서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냉면만 했기 때문에 어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모친이 몇 번 시도를 해봤어요. 이 밀가루하고 이제 냉면 눌러가지고 마판죽 해가지고 국수 대용으로, 하여튼 냉면 대용을 할 수 없나 이래가지고 개발한 게 이제 우리가 정말 하자면 지금은 밀면이지만 옛날에는 경상도 냉면이 됐어요. 경상도. 육수는 사골과 양진머리를 푹 구워서 만드는데 전통 이북식 육수처럼 심심합니다.
고향도 함흥냉면과 거의 비슷합니다. 고명으로 편육과 채소, 삶은 달걀을 올리고 매콤한 양념장을 위에 얹는데요. 전분만을 써서 면을 뽑는 함흥냉면과 달리 밀면은 쫄깃함이 훨씬 약합니다. 그 맛에 밀면 찾는 사람도 많지만 냉면도 국수도 아닌 희한한 음식이라고 타박하는 사람도 있다는군요. 경상도 사람들이 굉장히 성질이 급해요. 모든 말을 할 때도 대화할 때도 단어가 굉장히 압축해가지고 말을 하듯이 이것도 냉면은 여러 번 질기니까 여러 번 씹어야 되는데 요거는 한 두세 번만 씹어도 목을 하나 꿀떡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상도처럼 이렇게 성질 급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이게 그래서 아마 경상도에서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냉면은 북의 고향을 두고 떠나온 사람들에게 고향 같은 음식입니다. 밀면으로나마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으니 참 고마운 일입니다. 이 그 밀면국수 파는 아줌마가 그 아줌마가 이제 그 한 20그릇씩이나 10몇 개씩 이제 익어서 와가지고 반태 같은 거 내려놓고 어떤 아저씨가 왔으니까 육수물 부어주는데 먹는데 그게 왜 그렇게 먹고 싶던지 고향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많이 나고 지금 이만치 먹고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내가 너희들 갖다 피란 데리고 해로 나올 적에 산속에서 마지 너희들 굶어 죽이다시피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60여 년의 세월이 아득하기만 합니다. 이 삼남매가 처음 피난와 자리를 잡은 곳이 부평시장, 일명 깡통시장이었답니다. 여기 국제시장은 보이시죠? 여기. 이제 깡통시장으로 들어갑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온 통조림들이 많이 거래됐다 해서 깡통시장이라고 불렀다는데 아직도 시장을 떠나지 않고 사신다는군요. 근데 이게 적산가관이에요, 옛날에. 여기서 오면서 이거 하나 남은 것 같아. 아이고, 이게 밀가루 골목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왔거든요. 밀가루 오면 아직 생산적으로 오는데 지금 식당 가루는 다 바뀌었어요. 무슨 앨범이에요? 요거는 이제 뭐 필요하시면 보겠습니다. 이게 6.25 사변 당시에 그 하하. 이승만 대통령 아, 이건 나도 기억이 돼. 예. 인물계,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이 조병옥 씨, 예, 맞습니다. 장면 씨, 예, 예. 이승만 대통령, 이기봉. 겁니다. 네? 또 요거 이분이 누군지 난 잘 모르겠. 이분이 누구지? 아니, 조병옥 씨. 최보람은 없어 여기? 응? 아름이라고 썼지? 앨범. 앨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이 어머니. 지금 살아계신 어머니. 예, 계십니다. 또 이거 누구요? 이건 제가 초등학교 때입니다. 몇 살이셨나? 제가 한 올해 100세가 되신 어머니는 아직 생전에 계시긴 하지만 더 오래 버티실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전쟁도 가난도 지우고 싶은 기억들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어 오늘의 우리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보려. 참 김종국 이 가수분의 노래가 참 옛날 그대로의 그 도망가는 것 같은 6.25 사변 그 당시에 참 추억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운 고향 그리면서 예, 고향 생각을 하게 되죠. 낯선 땅에서 맨몸으로 살아야 했던
피난민들은 전쟁보다 더 혹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긴 자들은 가장 높은 곳, 험한 자리로 내몰렸습니다. 아이고 최불암 씨 아닙니까? 어이구 금방 나오시네. 어이 추운데 어디 가셔? 여기가 일본 사람 묘토였다면서요? 예. 아니 피난 때 예. 사람들이 피난 와가지고 우선에 갈 데가 없어요. 여기로 다 모여들었어요. 모였다. 예, 그래갖고 묘토 자리에 일본 사람은 딱 여기 담을 써놨거든요. 그렇죠. 그따다가 위에다 가만히 쳐놓고 살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아미동은 일본인 화장장이 있던 곳입니다. 해방 후 그대로 방치돼 있다. 전쟁터의 피난민들의 천막촌이 되었습니다. 비석을 축대를 했어요. 축대를 해갖고 여기에도 집을 짓고 잠깐만, 살았어. 이게 지금 비석이에요? 아이고 이거 다 비석 아닙니까 이거?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만가 영표. 아 이게 비석이구만요. 예, 다 비석입니다. 이건 비문이 적힌 거고 이런 건 이제 무슨 응. 그림 거지. 네 이렇게 비석이 아가이가네. 아이고. 네, 전쟁 후에 이 비극이 예. 여기 숨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 서울이고 어디고 막 밀린 이로 온 사람들이 밀려서. 다 살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고향 거처가 찾아가는 없으니까. 사람은 가고 이제 자기 뭐 형제 찾아가는 사람 가고 못 가는 사람 여기 살고 그 나머지 이제 각지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또 하나 둘이 살다가 보니까 이 동네가 이렇게 됐어요. 예, 여기가 피난처야 피난처. 예, 피난처지. 땅도 그 없고 지금도, 집도 없고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여북하면 이 공동묘지겠지 일본 공동묘지. 예. 지금 올라가 봅시다. 계신가 모르겠네. 내가 안 나갔대. 생존을 위해서 무덤도 마다할 수 없던 죽은 자에게도 산 자에게도 전쟁은 참 잔인하고 혹독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온 사람들은 다시 지독한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평생 안 해본 일이 없이 살았지만 가난은 평생의 멍해였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는 것 고사하고 배불리 먹이는 것도 힘들었던 시절. 국수 한 그릇조차 사치였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게 쌀밥입니다. 쌀밥이고 요새는 요 이제 그거 할게 이게 막국수를 하지 막국수. 국수 공장에 가면 막 이래 매달아 놓고 밑에 부스러기 떨어지거든요. 그거 서로 살락해. 그것도 팔아요. 사다가 끓이는데 맹물 붓고 소금 넣고 시래기 김치도 안 넣었어요. 시래기 넣고 그것도 배부르기 못 애들만 먹이고 우리는 굶고. 천막지가 얼마나 여러 가지. 아주 좁은. 그래도 뻔히 속사정을 아는 이웃들이 서로 버팀목이 돼주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추운데 네네. 좋은 일, 굳은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이렇게 함께 모이곤 하신다는데요. 뭘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도 이래 먹고 살아도 요 자그마한 집에 살아도 행복이고 부자라요. 그 당시 대놓으면은. 부자지. 그 당시에는 뭐 아들 밥을 못 내미갖고 막 배가 고파 잠 못 자고 이럴 때는 얼마나 눈물 나고 막 그런지. 이렇게 맛있고 구수한 거 먹을 때가 부자고 행복이지 뭐. 예. 뭐 행복이 따로인가? 고달픈 삶을 함께 견뎌온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국수 한 그릇에 꽁꽁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에 온기가 돕니다.
국숫가락처럼 구불거리는 좁은 골목마다 서로 엉켜 버텨온 가난한 사람들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삶의 모서리에 마음을 다친 사람들은 그렇게 오늘도 국수 한 그릇에 위로를 받습니다. 사는 일은 밥처럼 물리지 않는 것이라지만 때로는 허름한 식당에서 어머니 같은 여자가 끓여주는 국수가 먹고 싶다. 세상은 큰 잔치집 같아도 어느 곳에선가 늘 울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마을의 문들은 닫히고 어둠이 허기 같은 저녁, 눈물 자국 때문에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사람들과 따뜻한 국수가 먹고 싶다. 세상은 눈물 자국 때문에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사람들과 따뜻한 국수가